첫 출근 그날부터 그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신이 보살펴야 할 이 남자의 귀에 거슬리는 비명소리 때문이었습니다. William, 소리를 지르던 남자는 갑자기 멈추더니 그녀의 찢어진 치마까지 지적합니다. 그녀는 난처함에 몸둘바를 몰랐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루이자, 오늘 첫 출근을 한 간병인입니다. 그의 이름은 윌, 사고로 전신마비가 된 재력가이죠. 간병인으로 첫 취직을 한 루이자는 오늘부터 전업으로 윌을 돌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첫 시작은 그닥 순조롭지 않아 보입니다. 그녀는 아직 몰랐죠. 윌은 자신을 동정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하지만 루이자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겐 지켜야 할 대가족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루이자의 아버지는 일자리를 잃었고 어머니는 집에서 외할아버지를 돌봐야 했습니다. 게다가 싱글맘인 동생은 학교에 다시 가고 싶어 했죠. 루이자는 홀로 5 식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운명은 이토록 불공평했지만 착한 루이자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대려 대학 진학을 포기하면서까지 가족을 위하여 분투해왔습니다. 이런 그녀가 높은 월급의 직장을 쉽게 포기할 리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까다로운 전신마비 환자와 끈질긴 간병인의 줄다리기는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2016년에 개봉한 멜로 로맨스 영화 미 비포 유입니다. 조조 모예스의 베스트셀러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인데요. 슬픔과 행복 그리고 이루어 말할 수 없는 다양한 감정이 북받치는 이 영화는 우리에게 삶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도 루이자의 업무는 시작되었습니다. 윌은 여전히 그녀에게 까칠하게만 대합니다. 심지어 자기 앞에서 서성거리지도 말을 하지도 못하게 경고합니다. 루이자는 그저 주방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점심 식사는 마당에 홀로 앉아 빵 쪼가리 하나로 때웠습니다. 매일 출근하는 것이 너무나도 싫었지만 루이자는 여전히 매일 같은 시간에 미소를 지으며 나타났습니다. 윌도 여전히 언짢은 표정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 어느 하루 윌에게는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윌의 전 여자친구와 윌의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뜻밖에도 둘은 이미 연인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윌은 겉으로는 내색을 하지 않아도 마음은 아프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뒤 윌은 그와 전 여자친구의 사진을 모두 넘어뜨렸습니다. 그가 화를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죠. 그런 그를 바라보는 루이자는 안쓰러웠습니다. 다음날 그는 접착제를 가득 사와 깨진 액자를 조심스럽게 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본 윌은 더욱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심지어 언짢은 말투로 그녀를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루이자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처음으로 그와 다투는데요. 윌이 자신의 집에 오지 말라고 말하자 루이자는 절대 떠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윌 때문이 아니라 돈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녀에겐 무엇보다도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제서야 루이자가 여기에 오는 건 자신에 대한 동정심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알아차린 윌. 그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가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얼마 뒤 윌은 영화를 보고 싶다며 루이자를 부르는데요. 영화에 관심이 없다는 그녀에게 함께 시청하자며 요구합니다. 거만한 태도로 보여도 사실은 화해하려고 내민 따스한 손길이었습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윌은 루이자의 반응을 살피기도 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멋진 영화를 루이자에게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날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둘은 이제 대화도 하기 시작했고 윌은 루이자를 더 이상 까칠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받아들이고 나니 그제서야 그녀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사람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노래도 우스개도 엉망으로 하여도 귀엽기만 했죠. 루이자 또한 윌의 사정을 알게 되는데요. 2년 전까지만 해도 윌은 완벽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젊은 재력가로 활약하던 그. 잘생기고 멋진 몸매까지 가진 그는 친구도 많았고 아름다운 여자친구도 있었습니다. 여행과 운동을 좋아했고 못하는 것이 거의 없는 완벽한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꿈만 같은 생활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오토바이 사고 때문이었습니다. 척수 손상으로 전신마비가 된 그는 머리 아래는 전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체온과 혈압은 늘 불안정했고 폐 기능은 극심하게 저하되어 작은 감기 하나에도 치명적일 수 있었습니다. 지난 1년간 열심히 재활치료도 받아보았지만 결과는 손가락 2개만 겨우 움직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삶을 즐기던 윌은 급기야 절망감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는 깨어있는 순간순간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거침없이 떠올랐습니다. 어느 눈 내리던 날, 이날도 윌은 기온 변화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데요. 걱정되었던 루이자는 퇴근 후에도 집에 가지 않고 지극정성으로 윌을 보살폈습니다. 윌은 드디어 루이자를 보고 묻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의 관계도 더 한층 가까워졌습니다. 윌은 심지어 루이자의 뜻대로 수개월간 남겼던 수염을 깎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원래 깨끗한 얼굴로 돌아온 윌. 루이자는 멍하니 윌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에 윌은 진짜로 너무나도 멋졌죠. 그의 퇴폐적인 모습도 루이자로 인하여 점차 사라져갔습니다. 하지만 이날 루이자는 우연히 윌의 부모님이 말다툼하는 것을 엿듣게 되는데요. 그 내용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로 윌의 안락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윌은 이미 스위스에 안락사를 요청한 뒤였고 통과되었다는 우편물까지 받았습니다. 안락사 시간은 6개월 뒤였습니다. 윌의 어머니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지만 윌의 아버지는 윌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그는 아들이 매일 고통 속에서 살아가며 홀로 생을 마감하려 시도하는 것이 두렵다고 말합니다. 그제서야 윌의 팔목에서 보았던 흉터가 떠오른 루이자. 돌이켜보니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던 흔적이었습니다. 그날 퇴근 후 윌은 루이자에게 작별 인사를 외쳤지만 루이자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루이자는 동생을 찾아가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죽음을 택한 그에게 가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루이자. 동생은 루이자에게 그의 생각을 바꾸어보라 말합니다. 남은 6개월간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윌에게 행복한 시간을 선물하여 그가 삶에 대한 사랑과 살고 싶은 욕망을 다시 되찾도록 말이죠. 의욕이 생긴 루이자는 열심히 공부하고 자료를 찾으며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윌의 부모님의 허락을 받은 루이자는 실제로 윌을 데리고 바깥 세상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경마장애가 허탕을 치기도 했지만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둘은 빨간색 드레스와 턱시도를 정중하게 차려입고 클래식 공연 콘서트에 가 특별한 시간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윌은 점차 루이자도 삶을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인지 알게 되는데요. 그녀는 오래된 영화든 클래식 음악이든 늘 즐기며 집중했고 그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콘서트가 끝나고 집 앞에 도착한 두 사람. 윌은 아직 돌아가고 싶지 않다며 빨간 드레스를 입은 아가씨와 함께 콘서트에 간 남자로 좀 더 오래 있고 싶어 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윌은 루이자의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 그녀의 집을 방문하기도 하는데요. 루이자를 위해 엄청난 깜짝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운동광 남자친구는 생각도 못했던 선물이죠. 그리고 실업을 한 루이자의 아버지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루이자가 더 이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필요가 없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며 인생을 즐길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러다 어느 하루 윌은 청첩장을 받게 되는데요. 바로 그의 전 여자친구와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윌은 루이자와 함께 근사하게 차려입고 당당하게 그들의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드레스를 입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전 여자친구를 바라보는 윌. 그는 말 한마디 없이 북받치는 감정을 다스리려고 애썼습니다. 루이자는 윌과 함께 춤을 추기로 합니다. 윌은 휠체어에 앉아 루이자를 태우고 한 바퀴 돌며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말합니다. 그녀는 자신으로 하여금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싶게 만드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그는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미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안락사에 대한 이야기는 결코 그녀에게 꺼내지 않았습니다. 즉, 그는 아직도 안락사에 대한 생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스위스로 떠나는 그날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루이자는 반드시 그 전에 윌의 생각을 바꿔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루이자는 윌을 아름다운 해변으로 데리고 가는데요. 그들은 함께 일광욕도 즐기고 함께 천둥과 빗바람을 느끼기도 하며 여느 평범한 연인처럼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잔잔한 파도를 밟으며 그녀만의 춤을 추는 루이자를 바라보는 윌. 그의 눈에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둘은 마침내 키스를 하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루이자는 윌에게 그를 행복하게 해주겠다며 제발 스위스에 가지 말라고 애원합니다. 하지만 윌의 떠나려는 생각은 이미 명확하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윌은 그녀에게 자유를 주고 싶다 말합니다. 사랑하는 그녀에게 평범한 남자가 줄 수 있는 자그마한 행복도 주지 못하는 자신이 너무 싫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아무런 쓸모도 없는 자신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윌은 루이자에게 함께 스위스에 가자며 부탁하는데요. 그녀가 자신이 떠나는 마지막 길을 배웅해주길 바랬습니다. 루이자에게는 너무나도 잔인한 부탁이었죠.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던 루이자.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순간을 도저히 지켜볼 자신이 없었던 루이자는 결국 그의 부탁을 거절합니다. 루이자는 울면서 자리를 떴고 다시는 윌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루이자는 동생을 안고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루이자의 어머니는 스위스로 떠나는 것은 살인행위와도 같다며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말합니다. 며칠을 멍하니 우울하게 보내던 루이자. 그러다 아버지로부터 윌 가족이 이미 스위스로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아버지는 루이자를 위로하며 아직 시간이 있으니 전화해보라 말합니다. 루이자는 이튿날 바로 스위스로 출발했습니다. 마침 도착하여 윌을 만났죠. 서로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난 두 사람의 얼굴엔 웃음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루이자는 커튼을 열어 제끼는데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보니 세상은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루이자는 윌에게 기대어 마지막으로 그의 체온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두 사람은 마침내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얼마 뒤 루이자는 파리의 한 커피숍에 도착하는데요. 이곳은 윌이 생전 가장 좋아했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윌은 루이자가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적지 않은 돈도 남겨주었습니다. 루이자는 윌이 추천했던 향수도 사들었는데요. 그의 꿈과 낭만은 이제 그녀의 일부로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역시나 삶을 사랑하는 루이자는 결코 이 생을 헛되이 보내진 않을 것입니다. The night, wanna dance to the light, pull the stars from the sky, just two hearts running wild, never sleep, never stop, as we shout from the top, we're gonna be two hearts running wild.